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된 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의 제목은 표가 작성된 10가지, 범위 정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목이 가운데에 배치되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표 내용은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릅니다. 전체가 선택되면 가운데 정렬을 설정하고 모든 테두리를 설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쇄를 배웠는데요. 인쇄할 때 테두리를 그려주지 않으면 이 눈금선은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꼭 모든 표에 대해서 테두리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테두리 목록을 클릭하고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만약 바깥쪽 테두리를 굵게 설정하고 싶다면 클릭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가끔은 제목을 드래그해서 굵은 상자를 한 번 더 누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식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글꼴은 맑은 고딕이 입력된 이 부분의 목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들이 표시되는데요. 더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눈누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네이버 무료 폰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글꼴을 사용하실 때는 상업적으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 범위를 확인한 후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해 볼게요. 나눔 스퀘어를 설정하겠습니다. 나눔 스퀘어에 대해서 볼드가 있고 엑스트라 볼드가 있습니다. 모든 글꼴에 대해서 라이트는 가장 얇은 글꼴이고 미디엄은 중간, 그리고 볼드는 굵은 글꼴입니다. 엑스트라 볼드는 많이 굵은 글꼴입니다. 이 중에서 나눔 스퀘어 AC를 클릭할게요. 이제 글자 크기를 설정해 볼게요. 목록 단추를 누르고 원하는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는 숫자가 입력된 부분을 클릭하고 직접 수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꼭 엔터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로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조금씩 키워보거나 또는 조금씩 줄여가면서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글자의 속성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굵게입니다. 누르면 글자가 두꺼워지고 다시 누르면 얇아집니다. 두 번째 속성은 기울임입니다. 한번 누르면 글자가 기울고 다시 누르면 반듯해집니다. 세 번째는 밑줄입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 밑줄을 줄 때 셀 자체에 선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줄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채우기 색깔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항목명에 대해서 범위정을 하고 채우기 색깔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글자색입니다. 클릭해서 색깔을 선택하면 글자색이 바뀝니다. 이제 맞춤 그룹을 배우기 위해서 행 높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을 범위정하고 높이를 조절합니다. 자, 이제 맞춤 그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글자에 대해서 엑셀은 기본적으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설정하지 않아도 행 높이가 커지면 모든 글자는 가운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위쪽을 클릭하면 글자가 위로 배치되고 아래를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배치됩니다. 항상 가운데가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정했던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쪽을 클릭하면 왼쪽으로,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당연히 가운데가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은 텍스트의 방향을 설정한 아이콘입니다. 클릭을 하고 세로 쓰기를 클릭하면 글자가 세로로 표시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행 높이를 직접 조절했기 때문에 행이 자동으로 커지지 않아서 글자가 숨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행을 다시 키워볼게요. 만약 행 높이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처음에 행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로 쓰기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행 높이가 조절됩니다. 이러한 차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계 방향 각도 또는 시계 반대 방향 각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설정된 항목을 해제하려면 클릭하고 다시 그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과후에 대해서도 세로 쓰기를 해제하려면 클릭하고 세로 쓰기를 다시 클릭합니다. 다시 행 높이를 조절할게요. 현재 아이들의 반 이름을 표현하는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정렬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범위정을 하고 왼쪽 정렬을 합니다. 이럴 때 들여쓰기를 클릭하시면 여백이 생겨서 보기 좋게 설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줄바꿈을 살펴볼게요. 만약 특정 셀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입력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면 보통은 이렇게 한 줄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너비를 넓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자동 줄바꿈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료를 세로로 배치해서 열너비를 넓히지 않고도 모든 글자가 표시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해제하고 싶다면 자동 줄바꿈을 다시 클릭합니다. 다시 클릭하면 또다시 설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도구모음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동 줄바꿈을 하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이 한 셀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너비를 넓히지 않고 이 내용이 한 줄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컨트롤 2를 누르고 맞춤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자동 줄바꿈을 해제하고 셀의 맞춤을 클릭합니다. 셀의 맞춤은 글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자동으로 글자 크기를 줄여서 한 셀에 모두 표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범위정하고 컨트롤 1, 셀의 맞춤을 클릭해서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글자 수에 따라 글자 크기가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입력된 글자 수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모두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전체의 크기를 전혀 조절하지 않고 모든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일부의 내용을 지우고 다른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정 글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셀 크기만큼 채워주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기능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범위정해서 빈 셀만 선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F5키를 누르고 옵션을 눌러서 빈 셀을 클릭합니다. 확인. 여기에 모두 크롭바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릅니다. 탭키를 누르고 크롭바 표시를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된 빈 셀에 모두 같은 글자가 입력되었습니다. 이제 이 글자들이 셀 크기만큼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2를 누르고 맞춤 탭에서 가로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셀의 크기만큼 반복되어서 표시됩니다. 셀은 너비가 넓으면 넓은 만큼 많은 글자가 표시되고 좁으면 또 그만큼의 글자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열의 너비에 따라서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표시해주는 기능, 바로 채우기라는 기능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병합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병합을 할 수 없는데요. 병합을 하지 않으면서도 글자를 두 셀을 가운데로 보내는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때 두 셀을 범위정하고 컨트롤 2를 누릅니다. 텍스트 맞춤에서 가로를 클릭하고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병합하지 않았지만 글자는 가운데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삭제할게요. 자, 이제 미니 도구를 살펴볼게요. 엑셀에서 특정 셀을 클릭하고 글자 색을 변경하면 모든 글자가 함께 바뀝니다. 이때 특별히 몇 개의 글자만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더블 클릭을 하고 글자를 드래그합니다. 이때 미니 도구가 나타납니다. 미니 도구는 마우스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표시가 되고 다른 쪽으로 가져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드래그 할게요. 이 미니 도구에서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굵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와 기울인 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 도구는 범위 정한 글자 바로 위에 표시되기 때문에 홈 탭이 보이지 않거나 리본 메뉴가 너무 멀리 있을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엔터를 누를게요. 조금 전에 홈 탭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엑셀에서는 작업을 하다 보면 삽입 탭, 수식 탭, 데이터 탭을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병합이라든가 가운데 정렬,
또는 회계 형식과 같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보이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홈 탭을 누르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병합 아이콘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회계 형식에서도 오른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가운데 맞춤도 오른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누릅니다. 만약 모든 테두리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려면 이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록을 누르고 모든 테두리에서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 탭을 누르거나 수식 탭을 누르거나 이 도구들은 항상 상단에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다시 홈 탭을 클릭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했을 때 편리한 점 하나는 단축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합에 대해서 단축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병합을 할 때 항상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이콘을 눌러야 하는데요. 이제 범위정을 하고 Alt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설정된 아이콘에 대해서 숫자 키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병합이 5번입니다. 그래서 5를 누르면 이렇게 병합이 실행되었습니다. 다시 범위정하고 Alt를 누른 후에 이번에는 8번을 누르면 모든 테두리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어느 탭을 클릭하더라도 항상 화면에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좋고 또 Alt키를 누르면 단축키를 눌러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만약 불필요한 아이콘이 있다면 오른 버튼을 눌러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위치가 달라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 버튼을 누르고 리본 메뉴 아래의 도구 모음 표시를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로 표시됩니다. 다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리본 메뉴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를 클릭하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정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방과 후 옆에 새로운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표의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서식 복사를 활용합니다. 지금 현재 취미의 글자도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에 있는 이 서식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복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져올 서식이 설정된 부분을 범위정합니다. 그리고 서식 복사를 클릭합니다. 적용할 부분을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와 맞춤 설정까지 따라왔습니다. 열너비를 조절할게요. 이렇게 서식 복사를 이용하면 글꼴과 맞춤 설정을 일일이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서식 복사를 실행했는데요. 굵은 상자 테두리가 잘못 설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양한 테두리를 설정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Ctrl A를 누릅니다. Ctrl E를 누릅니다.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선의 종류와 색깔을 설정하고 방향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선을 누르고 색깔을 녹색으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세로선을 설정하면 표 안에 있는 모든 세로선에 점선으로 녹색 선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됩니다. 다시 Ctrl A를 누르고 Ctrl E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쪽 세로선을 없애볼게요. 없음을 누르고 왼쪽, 오른쪽 선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양쪽 세로선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A열에는 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엑셀에서는 자료를 입력할 때 A열을 비워놓고 작업합니다. A열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삽입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표의 왼쪽에 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열이 너무 넓으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A열에서 오른 버튼, 열너비, 2를 설정합니다. 2를 입력하고 확인.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선을 설정해 볼게요. Ctrl A를 누르고 Ctrl E를 누릅니다. 위아래로 이중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중선을 클릭하고 색깔을 보라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위,
아래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에 보라색 이중선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이 대각선입니다. 자료가 입력되지 않는 칸에 대해서는 대각선을 설정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정을 하고 컨트롤 2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실선과 검정색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대각선을 선택합니다. 두 방향의 대각선을 모두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X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 칸들을 범위정하고 병합을 누르면 하나의 X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한 셀에 두 개의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표의 경우 요일을 입력하고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에 과목을 입력합니다. 이럴 때 이 모서리 셀을 클릭해서 시간과 요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대각선을 그려주고 두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2를 누르고 원하는 방향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요일, Alt 엔터,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런데 요일이 지금 선과 겹쳐 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고 요일을 스페이스바로 밀어줍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보기 좋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있는 셀에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엑셀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을 이용해서 셀을 조금 더 편리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클릭할게요. 조금 전에 취미가 추가되어서 제목 병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클릭을 해서 병합을 해제하고 다시 드래그해서 병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목에 대해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를 누르고 제목을 클릭합니다. 제목 1번, 제목 2번, 제목 3번 이렇게 제목 1, 2, 3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가끔은 셀에 대해서도 범위정을 하고 여기에서 셀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엑셀에서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꼭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